추운 게 수영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추운 건 대상으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추운 걸 대상으로 자유로워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운 건 아무리 더워도 마음이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때 마음이 좋고 지혜가 있다면 더운 걸 단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추운 것은 이게 느낌으로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추운 걸 알아지지. 한번 해보세요. 추운 것은 느낌으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느낌으로 알아지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유로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운 것은 느낄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심지어는 더운 것은 그걸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되면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게 되고, 심지어는 덥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덥다는 생각이 안 들면 마음의 느낌상 시원한 느낌 들어요. 시원하다는 게 좀 약간 표현상 그렇지만 더울 때 안 덥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추운 것은 우리 법당이 원래 춥기 때문에 추운 것을 대상으로 수행 많이 합니다. 앉아서 어스스할 때 그걸 대상으로 느낄 뿐이지 느낌이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마음이 안에 지가 하나? 이렇게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렇나?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위에 대해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위를 대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추위로부터는 언제까지나 계속 고통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묘한 게 있죠. 뭐가 묘한가? 추위를 느끼는 것과 더위를 느끼는 것이 과연 다른가? 추위와 더위가 다른가? 춥다와 덥다가 다른가? 달라요? 다르죠, 사실. 이거 같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정말 다를까? 춥다와 덥다가 정말 다를까? 그러면 딱딱하다, 부드럽다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근데 정말 다를까요? 느낌으로서 똑같다고 말하면 느낌 아닌 건 다르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약간 광의적 표현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실제로는 똑같아요. 다 우리 판단이잖아요. 다 우리 판단이죠. 딱딱하다 부드럽다 생각해 봅시다. 철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요. 철, 나무, 물이에요. 기준이 나무예요. 나무를 철에 비교해요. 나무가 철에 비해서 어때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다 그럴까요? 나무를 부드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가 물에 비해서 어떠세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딱딱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나무를 갖고 딱딱하다, 한 번은 부드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경험하죠. 촉감으로 경험해요. 느낌으로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무에 있는 각각 다른 두 가지 성질을 따로따로 경험하면서 하나의 성질에 대해서는 딱딱하다, 다른 성질에 대해서는 부드럽다고 우리가 판단할까요? 아니면 나무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그 하나의 성질을 내 마음 조건 따라서 어떨 때는 딱딱하다, 어떨 때는 부드럽다고 표현하겠어요? 하나의 성질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성질을 경험하면서 딱딱하다, 부드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딱하다고 판단할 때랑 부드럽다고 판단할 때랑 경험하는 건 똑같아요. 실제로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똑같은 거죠. 춥다, 덥다, 따뜻하다, 차갑다. 똑같죠, 이것도. 뜨거운 물이 있고 미지근한 물이 있고 찬물이 있어요. 기준이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이 찬물에 비해서 어떠세요? 미지근한 물은 찬물에 비해서 뜨겁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뜨거운 물에 비해서 어때요? 라고 하면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워요. 한 분은 미지근한 물을 뜨겁다, 한 분은 미지근한 물을 차갑다 표현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각각 구분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한 번은 차갑다, 한 번은 뜨겁다 했겠어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내 마음 조건 따라서 어떨 때는 그 하나의 성질을 경험하면서 차갑다고 표현했고 어떨 때는 그 하나의 성질을 경험하면서 뜨겁다고 표현했겠어요? 하나의 성질이죠. 미지근한 물에 하나의 성질이 있어요. 하나의 성질을 경험하면서 어떨 때는 뜨겁다, 어떨 때는 차갑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내가 뜨겁다고 할 때랑 차갑다고 할 때랑 경험한 대상은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뜨겁다, 차갑다가 똑같죠. 똑같은 걸 경험해요.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 마음 조건 따라서 뜨겁다, 차갑다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온도 요소가 차갑다, 더 나아가서 춥다. 그러면 마음 조건이 아주 강하게 반응합니다. 관념적 정의에 강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차가움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반응하면서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그걸 느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걸 이해해야만 차가운 내지는 추운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더운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더운 것을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건 곧 추운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우리 경험이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걸 경험하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해요. 관념적으로 하나하나 정의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 모든 걸 다 이해해요. 추운 게 뭐지? 이해하고, 더운 게 뭐지? 이해하고, 미지근한 게 뭐지? 이해하고, 따뜻한 게 뭐지? 이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관념적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 경험을 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게 뭔가 알아지는 것을 안다죠.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의, 사실 최소 단위의 표현도 별로 안 맞아요. 실제하는 경험이죠. 실제하는 내 삶의 최소 단위의 모습이요. 이 최소 단위의 모습이 이름 붙여줘서 안다,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화낸다, 욕심낸다. 이렇게 수없는 삶의 경험으로 이름 지어지고 있어요. 이 수없는 이름 지어진 각각의 경험들, 그 가운데 어느 한 경험을 계속 알아가고 이해가고 깊어져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해나가다 보면 결국 도달한 지점은 알아진 것을 안다. 알미 생긴다. 여기에 도달한 거죠. 결국 모든 알의 일어남, 내 삶, 내 존재라는 게 곧 모든 알의 일어남의 집합이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되었든 하나를 깊이 이해나게 되면 결국 도달하는 것은 알의 일어남, 현재 있음, 알아진 것을 안다는 것. 여기에 도달하게 되죠. 이것 하나 이해하면 다 이해합니다. 다 원리가 같으니까. 이것 하나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로 주되게 주목하는 것은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은요, 이것 하나도 안 해요. 이 하나의 반쪽입니다. 실제로는. 있음, 현재 있음. 이게 하나죠. 현재 있음. 근데 아는 마음은 이 현재 있으면서도 반쪽이에요. 이 반쪽을 이해가요. 반쪽이다 이해가 깊어지면 반쪽, 반대편에 있는 다른 반쪽. 알아진다는 거죠. 아니까 알아지는 게 있겠죠. 다른 반쪽은 이해가 깊어지고 이 둘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연기죠. 이게 현재 있음이죠. 현재 생김이고. 이렇게 이해가 깊어져 나가게 되면 다른 모든 게 다 여기서 파생하는 거예요. 파생이라 하면 이상하죠. 다른 모든 것도 사실은 이 모습이에요. 다른 모든 것의 본래 모습도 원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면 모두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추위 어떻게 이해할까? 춥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조건 속에서 춥다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기준해서 보면. 근데 이 어려운 것은 대상으로 수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도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데
결국 이해하고 나면 다 똑같은데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쉬운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십시오. 잘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결국 도달한 지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똑같습니다. 더위를 대상으로 수행해서 더위로부터 자유롭다면 그건 곧 추위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춥다 덥다가 사실 똑같아요. 바깥에서 동사하는 사람들,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 상당수가 옷을 벗고 돌아갔어요. 왜 벗을까요, 옷을? 이게 자발적으로 벗어요. 아마 현대의학에서 잘 모를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인지 부조화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던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점점 몸이 얼어올 때 너무 뜨거워서 옷을 벗었을 거예요. 그냥 상상이지만 너무 뜨거워서 옷을 벗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너무 뜨거웠을까? 왜 불같이 뜨거웠을까? 열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 때문에, 따뜻함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 때문에, 아주 강력한 욕망, 욕심이죠. 강력한 욕심이 온도의 요소를 알 때, 경험할 때, 강력한 욕심이 온도의 요소를 경험할 때 아주 뜨겁게 경험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열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내 경험, 아주 사소한 경험이지만 내가 군 생활을 양구에서 했죠. 강원도 양구. 겨울철 평균 온도가 영하 15도, 추우면 영하 25도. 내 바로 윗 괴팍한 고참이 한겨울에 나를 불러요. 같이 목욕하러 가자고. 어디에? 수입천에. 금강산에 내려오는 아주 큰 개울이 있습니다. 그걸 수입천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가 꽝꽝 얼어있죠. 영하 15도 야외. 갈대밭에 수건을 던져놓고 옷을 벗고 얼음을 깨고 바가지를 갖고 그 물을 퍼덮으면서 샤워를 해요. 물 끼얹고 비누 칠하고 비누 씻는 거죠. 몸이 얼마나 추위를 끼고 있는가? 여러분, 소 피부에 파리가 있었을 때 소가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피부만 드르륵 떨잖아요. 온 몸의 근육이 거의 자율신경이 돼가지고 지 혼자 막 떨고 있어요. 떠는 것도 사실은 열 내려고 뜨는 거죠. 떠는 것도 열 내려고 뜨는 겁니다. 온몸의 근육들이 막 떨고 있어요. 지 혼자서. 그렇게 샤워를 하고 나서 영하 15도 갈대밭에 던져둔 수건을 잡고 물기를 닦는다고 수건을 내 몸에 댔을 때 이 수건이 영하 15도짜리 수건이에요. 영하 15도 갈대밭에 던져져 있던 수건이에요. 영하 15도의 수건이거든요. 데웠을 때 영하 15도짜리의 온도가 내 몸에 와 닿았어요. 내가 이때 뭘 느낄까요? 아 차가워. 아 차가워라고 느낄까요? 아 뜨거워라고 느낍니다. 이때 이 느낌을요. 아 뜨거워라고 느껴요. 왜? 내 마음에 열에 대한 아주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이 강렬한 욕구, 강력한 욕심, 강력한 욕심이 온도 요소를 만났을 때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심 내는 그 요소를 확 만들어내요. 관념적으로. 그 열이에요. 정말 불같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춥다 덥다가 도대체 세상에서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뭐지? 실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뜨거워서 옷을 벗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예, 여러분 사실 다 지혜로워요. 우리 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존재의 격에 있어서 여러분 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란 게 놀랍지 않나요? 다 지혜란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단지 잘 못 써요. 이게 문제죠. 지혜를 잘 못 씁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괴로움 요소가 있어요. 그 괴로움 요소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라고. 여러분 삶에 수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 다 하나같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삶의 괴로움을 해결 못하는가? 그게 어제의 문제고 1년 전의 문제고 내일의 문제고 1년 뒤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1년 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1년 전, 1년 뒤의 문제인가? 지금 내가 괴로운데? 한번 자기의 경험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떤 문제죠? 알아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알는 문제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문제가 생겨요. 생각을 알면서, 보이는 걸 알면서, 들리는 걸 알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알면 문제입니다. 알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업이라 그래요. 업의 결과 이렇게 불러요. 알아지는 것, 뭐 남편이 보이고 아이 소리가 들리고 느낌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들. 알아지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쪽, 마음 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쪽을 바르게 바꿔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어떻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주는 보이는 것이 있을 때 해보세요. 저거 보일 뿐이지. 이거 그렇게 안 어렵잖아요. 저거 보일 뿐이지. 저거 보일 뿐이지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그게 가벼워짐이고 부드러워짐으로 변해요. 왜 가벼워지고 왜 부드러워질까요? 마음에 지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혜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마음작용,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왜 그런가? 지혜의 마음이 생겨서 지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해보세요. 저거 소리일 뿐이잖아. 저거 들릴 뿐이지.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 생기는 게 결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의 지혜의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란 게 기본적으로 존재의 격이 높아요. 단지 쓸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를 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지혜를 쓰세요. 지혜는 쓰면 쓸수록 점점 더 힘이 좋아져 갑니다.